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 집중 분석 멘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양식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뭐 전체 경기에다가 뭐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가능성 말씀드리고 있고요. 참고 지수들, 핵심 이슈들 적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탑4 경기에 대한 리포트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챙겨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총 8가지 경기 9야 4개, 1야 4개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홈팀 하나가 주말 3연전 동안에 결과가 조금 안 좋았었죠. 삼성 만나서 홈에서 패 수입을 당하면서 왔고요. 분위기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다만 오늘 선발이 류현진이 등판을 하다 보니까 반등 가능성을 좀 봐주고 싶을 거거든요. 자, 일단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투심, 아니 143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체인지업, 그 다음에 커브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아요.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포심이라든지 커터까지 밸류가 높은 상황이고, 기아 상대로도 이번 시즌 2게임 나와서 11.1 동안 4자책 3.18의 ERA 나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인 건 맞거든요. 요게 조금 거슬리기는 한데, 저는 사실 상성에서 류현진이 직선 구종에서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못해도 6이닝 이상 30점 이하 퀄스는 최소한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값을 설정해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김도현이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구속이 빠르죠, 일단은. 다만 이 김도현이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홈과 원종에서의 기복이 있거든요. 홈에서는 12경기 나와서 67.1 동안 3.74의 ERA, 원정 10경기에서는 52.2이닝 동안 31자책 5.3의 ERA. 이거 사실 기아가 지금 김도현 이후에도 불펜도 조금 불안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기억하시나요? 정혜영이 나와가지고 0.2이닝 동안 3자책 주면서 2점차 리드를 물론 세이브하고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는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팀 자체도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팀 OPS가 0.755, 리그 전체 4위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홈에서의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뒷심 싸움 구간에서의 이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하나가 경기를 좀 더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승리라든지 8.5 기준 오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승 8.5 오바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LG랑 롯데죠. LG 롯데. 자, 홈팀 LG가 이제 지난 주말 3연전 동안에 누구를 만났었죠? 키움을 만나서 1위 LG가 10위 키움을 만나서 루징을 당하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꼴찌 키움을 상대로는 무조건 위닝은 그래도 챙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하나도 같이 지면서 경기차가 유지는 되고는 있는데 좀 아쉽죠 사실. 자, 여기서 오늘 LG의 선발은 치노스가 등판합니다. 25경기 나와서 147.2이닝 동안 1.21의 WHP와 3.47의 ERA. 이번 시즌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건 인정. 148kg짜리 투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8월달 조금 아쉬웠어요. 8월달에 투심이 좀 밋밋하게 들어가면서 그런 빈도가 조금 많아지면서 구위가 조금 빠지면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점수를 쉽게 내주는 경향을 보여줬었거든요. 롯데도 사실 이 투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두산 다음으로 좋은 팀입니다. 2위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롯데도 폭발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에요. 연속 안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죠. 그리고 실제로 치노스가 이번 시즌 롯데를 만나서는 11이닝 동안 7자책 5.73의 ERA 약했습니다. 롯데 만나서 11이닝 동안에 5.73 많이 안 좋았죠 사실. 건빵대 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롯데가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넉넉한 구간은 아닌 건 맞아요. 요건 인정하는데 저는 상성에서 롯데의 타선이 약간 최근에 사이클도 나쁘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치노스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저는 높게 잡아주지 않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박세용이가 등판합니다. 박세용이가 최근에 등판했을 시에 롯데는 지금 계속해서 지고 있거든요. 박세용이 최근 4게임 연속 패배를 가져가고 있는 구간. 그래서 8월달 5번의 등판에서 30이닝 동안 18자책 5.4의 ERA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요. 커리어 내내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올라간다 라는 리스크까지. 그래서 커맨드가 자리를 안 잡히면서 볼실하다가 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LG는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그에서 가장 평균 득점이 높은 팀이에요. 뭐 최근에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떨공 상대로도 충분히 참아줄 수 있는 선구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박세용 입장에서도 조금 공략 난이도가 있는 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LG가 이길지 롯데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고 양팀 다 득점을 좀 챙겨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경기가 의외로 또 접전 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KT랑 NC 볼게요. KT, NC. 자, 이 매치업은 KT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매치업이죠. 왜냐면 이제 고영표와 김태경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고영표 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NC가 최근 5게임에서 평균 실점이 6.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많이 아쉽죠 사실. 뭐 선발들도 부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펜 구간도 이제 과부하에다가 이제 실점률이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최근 NC가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불펜이 21.1이닝 동안 6.33의 ERA, 선발도 부진하고 불펜도 부진하고 실점률은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오늘 김태경이가 이런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가능할까요? 전 기대값 자체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13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브, 슬라이더, 뭐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9위로 범타를 만들어야 돼요. 구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9위라든지 볼 끝으로 이제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커맨드가 흔들립니다, 최근에. 볼질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요.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지표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3.23의 WHP와 12.46의 ERA가 찍히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건 사실 팩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태경 이후에도 김태경이 긴 이닝 이터로서의 역할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펜 구간의 과부하와 부진까지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NC의 투수 운영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높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최근에 뭐 김영규라든지 뭐 배재환이라든지 뭐 잘해주던 이런 코어들도 점점 실점률이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NC가. 그리고 최근에 KT가 뭐 안현민이라든지 이제 강백호가 또 괜찮죠. 타선 흐름이. 강백호는 뭐 발목 쪽이었나?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고영표가 등판하죠. 일단은 언더스로라는 특이점이 있고요. 13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투심,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체인지업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근데 NC가 이번 시즌 가장 타이밍이 아쉬웠던 구종이 뭘까요? 공교롭게도 밸류가 높은 체인지업을 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고영표가 NC를 만났을 때는 3게임 나와서 16이닝 동안에 몇 실점? 1실점. 0.56의 ERA 매우 강했습니다. NC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KT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불펜 대결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점수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경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KT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SSG랑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키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SSG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보여요. 배당도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앤더슨과 메르세데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앤더슨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보여준 게 다르니까 이번 시즌. 자, 앤더슨이 최근에 경기력도 괜찮습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최근에 9위도 많이 올라오면서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 5.2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키움 같은 경우에도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고 최근에 앤더슨은 너무 좋고 키움은 득점에 대한 지원 잘 안 되고 있고 라고 한다면 앤더슨에 대한 기대값은 되게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앤더슨 이후에 뭐 노경은이라든지 이로운 아니면 뭐 조병현 이런 필승조 자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과는 별개로 저는 뭐 거의 실점이 없이 SSG가 경기를 끝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메르세데스. 14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페이스볼이라든지 이제 커브에 대한 밸류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SSG가 이번 시즌 타선에서 좀 아쉬운 게 뭐죠?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좌상바 포지션에 있죠. SSG라는 팀 자체가 좌상바 느낌이 납니다.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666.
리그 전체 9위였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도 리그 전체 9위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거 메르세데스가 뜬금없이 막 완봉 나오고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V팬 대결 들어가면은 SSG가 유리한 거는 저는 맞다고는 봐요. 근데 메르세데스가 뜬금 막 8이닝, 9이닝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키움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야구 다 봤고요.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야쿠르트 먼저 볼게요. 물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요미우리의 선발, 토고.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번 시즌 스탯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0.97 WHP에서 2.52까지, 2.03의 ERA에서 4.24까지 올라온 건 맞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토고가. 우한 3쿼터라는 약간 특이성을 가져가고요. 147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최근에 뭐 스토프 능력 나쁘지 않고요. 9위도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홈에서는 커맨드도 잘 자리가 잡히는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시즌 야쿠르트 상대로도 4경기 나와서 25이닝 동안 7자책 2.52의 ERA 괜찮았었고요. 반면에 야쿠르트의 선발은 오쿠가와 이번 시즌 14번의 경기에서 81.1이닝 동안 1.51의 WHP와 4.09의 ERA. 이 친구는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직선 구종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거든요, 이번 시즌. 그리고 사실 요미우리도 빠르기만 한 공은 리그에서 또 가장 잘 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뭐 이즈쿠치라든지 아니면 뭐 오카모토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홈에서의 이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발 밸류에서의 차이라든지 상성에서의 이점을 좀 챙겨가는 요미우리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미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주니치랑 한신 볼게요. 주니치 한신. 자, 이 매치업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홈팀 주니치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추가하고 있죠.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주니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득점. 실점이 조금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잘 되고 있고요.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뭐 공격에서도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는 실책이 안 나오고 있고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선발은 카이 뮬러가 등판합니다. 15경기 나와서 86이닝 동안 1.2의 WHP와 3.45의 ERA.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 커브까지 사용하는데 이 구위도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커터에 대한 각도 나쁘지 않거든요. 낮은 존을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에 대한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니치의 이런 안정감 있는 필딩과
뮬러의 최근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시너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한신도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뮬러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도 충분히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불펜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해요. 뭐 최근 접전 상황에서 뭐 우메노라든지 아니면 뭐 마치야마라든지 핵심 코어들 얘네들이 실점률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좀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뮬러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한신의 선발은 무라카미가 등판하죠.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위닝샷으로 슬라이더, 스플릿, 전형적인 파워피처 유형인데 뜬공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143.2이닝 동안 106개의 피안타, 0.9의 WSP. 이거 사실 주니치가 펀치력이 좋은 팀도 아닐 뿐더러 오늘 구장이 어디다? 반테린 돔이라는 또 이제 투수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라카미에 대한 기대값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발 싸움에서는 약간 접전 저득점 가다가 불펜에서는 한신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니치의 최근 야수들의 집중력, 그 다음에 이제 타격 능력, 득점에 대한 지원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주니치의 프렛 아니면 저는 이거 진짜 똥줄로 누구든 승리를 가져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1점 차 승부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랑 요코하마 볼게요. 히로시마, 요코하마.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매치업인데 최근 양 팀 다 이제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죠. 실점률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히로시마도 그렇고 요코하마도 그렇고. 자, 여기서 오늘 히로시마의 선발 도코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2번의 경기에서 153.2이닝 동안 1.06의 WHP와 2.23의 ERA 잘해주고 있어요. 레퍼토리가 되게 다양하고요. 볼 끝이 되게 지저분하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땅볼 유도, 뭐 위기관리 능력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요코하마도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도코타를 만났을 때마다 조금 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코하마는 슈고 마키도 빠져있죠. 슈고 마키도 빠져있기 때문에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도코타에 대한 기대값을 최소한 뭐 6이닝 이상 1실점이나 뭐 무실점급의 피칭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앤서니 카이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여러가지 구종을 사용하는 이제 자완 파이어볼러 자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출루 자체를 굉장히 잘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히로시마 상대로도 두 게임 나와서 12이닝 동안 1자체 0.75의 ERA 잘 던졌고요. 그래서 이거 경기 자체가 약간 빠른 템포의 투수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물론 지금 요코하마가 불펜 실점률이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앤서니 카이가 몇 이닝을 던질지를 좀 예상이 안 됩니다. 히로시마가 최근 타격 내용이 되게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뭐 7회, 8회, 뭐 9회 던지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5.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 언더 가능성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라쿠텐이랑 세이브 경기 보겠습니다. 라쿠텐 세이브. 자, 원정팀 세이브가 지난 주말 3연전이었죠? 지난 주말 3연전 오릭스를 만나서 수입을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팀 분위기 자체가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확실한 에이스의 역할.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마이가 등판합니다. 이마이.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패스볼에다가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패스볼도 빠르고 구위도 좋고 무브먼트까지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 시즌 잘합니다. 19경기 나와서 134.2이닝 동안 0.89의 서버 HP와 1.6의 ERA. 근데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도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상대로도 강했었던 팀이 아니었고요. 밸류가 높은 브레이킹볼이 상대로도 타이밍이 좋았던 팀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는 이거 이마이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라쿠텐이 지금 고점의 이마이를 상대로는 공략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 반면에 이에 맞서는 라쿠텐의 선발은 기시가 등판하죠. 기시. 141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전형적인 피네스 피처 유형인데 이번 시즌 사실 뭐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세이브도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잘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잘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다만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이 2할 오픈 8리까지 뭐 타격감 자체가 내려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뭐 야수들의 컨택 능력이 나쁜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이마이가 지켜주는 동안에 기시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의 득점은 된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득점이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득점이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세이브가 그래도 승리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세이브 승 5.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유튜브 형님들 오늘 분석 방송은 먼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탑4 경기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많은 가입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